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숫자 너머의 의미를 해석하고 시장이 원하는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종목쇼 김재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시장 지켜보시느라 버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정말 버텨주신 모두가 승자입니다. 역대급 급락, 검은 수요일을 보내면서 종목에 대한 고민 깊으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 오늘은 시장 긴급 진단, 종목 긴급 진단으로 1시간 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공포의 시장을 위한 필승 두합, 이경락, 이광무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안녕하시냐라는 말도 송구스러울 정도로 무서웠던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다만 돌아보면은 언제나 공포는 기회의 장이기도 했거든요. 오늘은 다른 이야기들보다도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 많이 그리고 자세히 꼼꼼하게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상담 최대한 많이 해드릴 수 있도록 종목 상담 시간 길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상담 참여 방법 바로 안내해드리면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과 함께 고민 한 줄 남겨주시면 저희 시장 이야기 나눈 뒤 바로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댓글 남기시고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실 웃음이 안 나는 시장이기는 해요. 사실 최전선에 있는 두 분께서는 또 얼마나 지치셨을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지만 그런 마음이 들지만 저희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힘과 에너지와 전략을 챙겨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힘드시겠지만 오늘 텐션 올려서 그래도 조금 파이팅 있게 한 시간 진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한 줄 평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경우 대표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뭐 그지같이 봤죠 뭐. 그렇죠. 예. 네. 서킷 브레이크라고 제가 썼어요. 네. 아, 열불이 나가지고 이 방송국이 덥네요. 아, 열불이 나 죽겠는데 더 덥게 지금 해놔가지고. 오늘은 유독 더 뜨겁네요.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AI 버블로 반도체가 올라가고 이제 AI 장세가 만들어지는 게 여기서 안 끝나요. 아직까지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침투율이 15% 넘어가야지, 그러니까 피지컬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엑시트하는 그 구조의 시장이 만들어질 겁니다. 적어도 앞으로 2년 정도의 기간은 더 남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최근에 그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유달리 강한 흐름을 보여줬잖아요. 이게 3월 달에도 계속되면 2분기 때 폭락이 올 수 있었거든요. 오히려 3분기 때 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 앞두고 이렇게 조정 들어오는 것이 오히려 시장이 2분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패턴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꼭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이 시키는 과정. 근데 과감하게 시켰거든요. 이거는 또 빠르게 돌릴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고요. 또 메모리 반도체 특수는 여전히 ING이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 시장은 저평가된 것이 맞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데 오늘 우리가 조목조목 따져보면서 넘어가야 될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건 잠시 후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서킷 브레이크와 함께 너무 두려운 시장이었지만 너무 부정적인 면만 보기보다는 그 안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 자세한 시장에 대한 전략은 잠시 후에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무 대표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 줄로 어떻게 요약해 주셨을까요? 너무나 이제 좀 힘들었기 때문에 뭐 한숨 쉬는 시간도 없을 만큼 또 그쵸.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서야 긴 한숨을 좀 다들 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안전바 풀린 롤러코스터라는 이름으로 오늘 한 줄평을 좀 썼는데요. 네. 사실 이제 시장에서 이 서킷 브레이크, 뭐 사이드카 사실 안전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마저도 또 이탈하면서 추가적인 하락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뭐 지금 당장 방송 시청하는 것보다 쉬러 가셔야 돼요. 네, 저희는 이제 남아있는 한 분까지 또 이런 또 시장에 대한 희망과 또 기회를 또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겠지만은 다들 많이 힘드셨을 텐데 맞아요. 앞에서 이제 이경락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또 우리 진아 MC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위기 이후에 이제 기회가 오는 또 시장이 옵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시장에 대한 거시적인 사이클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 역시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이 정말 중요할 것이고 시장에 대한 위기를 맞이했지만 이게 우리가 그동안에 시장을 지켜왔었던 뭐 반도체 중심의 주도주, 그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투심, 그동안에 쌓여왔었던 증시에 대한 유입되는 자금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뭐 어떤 사이클에 대해서 바뀐 것이 아닌데 전쟁과 같은 우리가 이제 불가항력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이벤트로 시장이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락에 대한 이 전조 현상이라든지 이런 흐름들은 예상은 합니다만은 오늘처럼 이렇게 깊은 하락 사실 맞이하기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쵸. 저도 예상 못했어요. 저도 지금 한국경제TV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저도 제가 직접적으로 매매하지만은 진짜 어려웠고 저도 손실이 상당히 컸어요. 이처럼 모두가 이제 어려운 시장인데 다만 이 공포감에 대한 끝은 알 수는 없지만 이것 다음에 기회는 확실하게 올 것이다. 유독이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반전도 네. 상당히 또 드라마틱한 큰 움직임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저는 지금의 하락보다는 바뀌는 시장에 대한 타이밍을 먼저 준비를 해야 된다. 네. 지금은 정신을 똑띠 잡고 네. 멘탈을 잡고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바 풀린 롤러코스터라고 우리 시장 오늘 한 줄 평으로 요약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도 잘 안 들어올 것 같거든요. 다만 나만 힘든 게 아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힘든 거다. 이렇게 조금 고통과 슬픔을 나눈다면 그래도 조금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이런 시장, 공포의 시장 버틸 수 있는 힘 오늘도 저희가 조금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해볼 텐데요. 저희 시장 이야기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중동 리스크와 함께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기는 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더 많이 빠졌거든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이경환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어떤 분이 그 댓글에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전쟁 치렀냐고. 이스라엘도 올라간다 심지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네. 계셔가지고 저도 공감을 많이 했는데 그건 아주 간단한 논리였어요. 우리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한 현상이 좀 발생한 거죠. 근데 오늘 또 그 의미 있는 선물 시장에서의 포지션 변화가 좀 있었거든요. 제가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장중 내내 이제 선물을 매도하던 외인들이 마지막 3시 돼가지고 이 외인들의 포지션이에요. 2조 원을 선물 시장에서 사들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2조 원이면 적은 양이 아니죠.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량을 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자, 만기일까지 선물없이 동시에 만기일까지 뭐 변동성이 큰 걸 이용해가지고 외인들이 트레이딩을 하겠다. 그동안 주구장창 계속 팔았었거든요. 포지션의 변화가 발생했고 뭐 거래소도 매수해주는 부분들.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게 S&P 500인데 자, 큰 그림으로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 힘들 때마다 요걸 가지고 많이 이야기 드렸었어요. 이거 나스닥입니다. S&P 500부터 먼저 볼게요. 네. S&P 500이 여기를 찍었습니다. 자, ADX 기준으로 이제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제가 좀 더 크게 볼 수 있게끔 좀 해볼게요.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네. 잘 보이시나요? 예, 요게 여기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부분 여기 찍고 나면 이게 이제 과매도라는 표시거든요. 기간 조정 마무리 이후에 S&P 500이 오늘 뭐 하락 출발한다라고 하면 아래 꼬리 잡고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네. 여기서는 대부분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수 많기 때문에 또 추세 전환으로 연결되는 반등이 나올 때가 많거든요. 꼭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도 항상 여기 구간에 오게 되면 반등이 나왔던 패턴이었거든요. 항상 시장이. 근데 여기에 도착했다는 것은 오늘 하락 출발하게 되면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기술적 반등. 뭐 오늘 반등이 안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최소 이 거래 이내에 강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이거 일단 열어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장 많이 올라가서 유독 우리 시장 빼는 거예요. 메모리 반도체가 제일 중요한 AI, 추론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품목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거는 여전히 ING고 아직까지 이거를 꼭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변동성을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들고 가시면 돼요. 힘들어도 잘 들고 가시면 자, 급락 이후에는 항상 급등이 있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S&P 500과 나스닥의 포지션을 봤을 때는 급등으로 변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차근차근 포트를 새롭게 정비하거나 타이밍을 새롭게 잡아가는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 지금은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오늘 막판에 나온 외국인의 선물 2조 원 매수 의미 있게 보자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과거를 조금 살펴보면 지정학적 리스크 나오고 반등하는 힘을 보여줬던 우리 시장이었기 때문에 오늘의 큰 낙폭은 그동안 좀 강하게 오른 만큼 매도 강하게 맞은 것이다.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광우 대표님께도 네. 질문 드려볼게요. 사실 네. 지정학적 리스크 나오기 전에도 지난주 금요일에도 외국인 7조 원 순매도 있었거든요. 계속해서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언제쯤 좀 진정이 될 수 있을까요? 강 사장 분위기에서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보였던 거는 그동안에 끌고 왔었던 외국인들에 대한 차익 실현 기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주말 이후부터 해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부각이 되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거칠게 진행되는 것은 그동안에 좀 미뤄왔었던 차익 실현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또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우리는 뭐 여러분들 원자재를 사와서 우리의 손재주로 가공해서 수출 중심으로 커는 그런 산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우리가 가지지 못한 원자재, 그러니까 원유부터 해서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이와 같이 또 중동발 리스크에, 에너지 리스크에 좀 크게 직면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주변 증시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유난히 좀 많이 빠졌거든요. 네. 물론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일본, 뭐 중국, 대만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깊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예상을 하는데 그 예상하는 범위를 더 넘어서서 너무나 큰 폭락장을 맞이했어요. 저는 이제 낙폭과대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시장에 대한 이 반전에 대한 카드를 기대한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럴 때 서킷 브레이크가 나오는 것처럼 증시의 안정반 역할, 정부에 대한 좀 증시 지원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가장 직접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증시 부양에 조금 더 좀 집중력이 높았던 현 정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연기금에 대한 참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지금은 환율에 대한 방어선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엔화라든지 달러 비해서 원화에 대한 부분들이 좀 취약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조금 정부에 대한 또 개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데요. 아무래도 증시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야기들을 내놓았던 정부이다 보니까 오늘과 같은 좀 큰 폭락장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정부에 대한 정책이 오늘에는 좀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네, 네. 저는 조금은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또 내일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뉴스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시장 급락을 두고 신용 물량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투매 유도 장세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그런 좀 흔들기 과정으로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이경학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저랑 좀 전에 이강모 대표랑 이 방송 들어가기 전에 네. 내일 오전에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당연히 반대 매매를 유도하는 장세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 그렇게 거래량 크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인 즉슨 개인들의 물량이 계속 나오게끔 유도하는 듯한 느낌이 좀 강했습니다. 뭐 적극적인 매수 이런 것보다도 그냥 이제 물량이 나오는 걸 노리는 듯한 느낌, 선물을 빼면서 그런 전략을 좀 취한 것 같고, 네. 여기에 대한 증거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 개인들, 제가 조금 전에 나오기 전에 신용 물량을 확 보니까 코스피에서 20조 원 이상이 있고 코스닥에 10조 원 이상 있어요. 합쳐가지고 32조 원. 제가 역대급 지금 신용 물량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서 이거 파동이 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코스닥 수급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개인들이 이제 많이 또 매매를 하시는 구간이니까 1조 2천에 개인 매도가 있었고요. 외인이 1조 1천억 정도의 매수가 있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예. 자, 이것은 무엇이 의미하는 거냐면요. 외인들은 코스닥을 집중적으로 오늘 사들였다는 얘기예요. 어제도 사들였고. 제가 3월 들어오면서 외인들이 코스닥 쪽에서 뭔가 포커스를 둘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했죠. 그것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시장 반등 나올 때 코스닥 중소형주, 특히 소부장들이 빠르게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것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신용 물량 출회가 아직까지 다 나갔다 안 나갔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확언을 하기는 어렵죠. 이거를 가지고. 근데 한 번 정도 있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짧게 끝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거 열어놓고, 그리고 오늘도 상당히 많은 부분 신용 물량이 나갔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환율도 안 짚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려하기는 했었는데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장중 1,500원대까지 급등을 하면서 우리 금융시장 불안이 더 커졌습니다. 환율 이제 1,500원을 정말 뉴 노멀로 봐야 하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환율 전망은 좀 네. 어떻게 보시는지 이광우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사실 이제 간밤에 환율에 대한 포지션이 더 컸거든요. 1,500원대까지 올라왔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장중에서는 어제 시세보다는 조금은 완화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제 앞에서 이경락 대표가 이야기해줬던 것처럼 시장에 대한 수급과 환율과 유가에 대한 움직임들을 따져봤을 때 사실 매크로는 어제와 오늘의 큰 이격이 크지 않았거든요. 네. 제가 이 부분들을 조금씩 다시 한번 살펴보드릴 텐데 우리는 사실 이 시장에 대한 변수가 작용했을 때 달러 중심으로 했을 때 우리 원화는 위험 자산입니다. 또 가까이 있는 엔화와 비교했을 때도 우리 시장의 원화는 위험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통화적인 가치 안에서 원화에 대한 탈코리아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고 그런 상황인데 외국인의 포지션은 이탈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 측면을 본다면 오늘 장에서의 수급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수급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앞에서 이경락 대표가 이야기하고자 했었던 화면을 네. 같이 좀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우선은 이제 코스피 쪽에서의 오늘 현재까지의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서킷 브레이크가 걸렸었던 시점 이후부터 해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줄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말미에는 플러스 전환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경락 대표가 강조했었던 코스닥에 대한 수급은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조 원대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환율에 대한 오늘 시장에 대한 압박은 생각보다는 증시와 좀 무관하게 또 시장에 대한 수급은 공백을 보이기도 했었지만은 장후반 때는 오히려 매수까지 들어왔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 보면 오늘 장에 대한 시장에 대한 공포감은 컸지만 내일은 반등의 기회를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중동발에 대한 리스크, 에너지의 의존도가 높았던 한국, 그리고 통화 안에서의 위험 자산으로밖에 볼 수 없는 원화, 이렇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수급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크로는 지금은 오히려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은 우리가 좀 그래도 다음 시장, 오늘 장은 한 대 맞았지만 네. 다음 시장은 기대해 볼 만한 내용들은 있다. 시장에 대한 순환매를 빠르게 좀 캐치해 가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반격을 위한 어느 정도의 힘을 모았다. 너무 낙담하지는 말고 그 안에서 여전히 기회를 찾아봐야 한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일 것 같아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반도체 대형주가 또 크게 흔들리면서 오늘 지수 하락을 또 주도했는데 이번 조정이 끝일지 아니면 추가 하락 가능성도 좀 열어놓고 봐야 할지 가장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이경락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추가 하락은 굉장히 짧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발적으로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추가 하락은 굉장히 짧을 것이고 반등은 굉장히 강할 겁니다. 네. 다만 만기까지 박스 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3월 내내 오히려 작은 종목이 올라가고 대형주들은 삼성이나 SK하이닉스는 상승 필요감이 있다 보니까 좀 쉬었다가 2분기 때 랠리가 또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가장 큰 그렇게 또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이유. 그리고 하반기에는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미리 한번 타임라인을 제가 하나씩 잡아보면서 설명드려 볼게요. 네. 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계속 가져가는 것이 맞냐? 저는 투자 기간을 삼성전자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2028년도까지 투자하는 것이 맞다라고 봐요. 네. 물론 여기서 트레이딩은 필요할 겁니다. 가장 큰 배경은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멀티플이 달라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멀티플 7배 이런 기준으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봤는데 이거 10배 이상, 15배 이상도 볼 수 있는 시나리오거든요. 맞춤형 메모리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거는 비메모리 반도체만큼 메모리가 중요해진 거고 다양화된 것이기 때문에 쉽게 여기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차트 혹시 볼 수 있나요, 지금? 네, 이제 된다고 네. 합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금 41선 언저리까지 왔는데 일단은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아무래도 41선까지 내려오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SK하이닉스가 정확하게 이제 41선을 찍어 나가지고 오늘 네. 삼성전자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미끄러지는 건 제한적이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보통
어떤 추세가 만들어지고 나서 첫 번째로 42선을 찍고 나서는 굉장히 빠르게 돌리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네. 추가 하락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빠르게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성향을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리는 것이 맞죠. 다만 트레이딩을 하려고 할 겁니다. 시장은. 그거를 감안하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적어도 6월 달까지는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요번에 반등 나오고 박스 그린다라고 하더라도 6월 정도까지는 계속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 하락 있을 수 있지만 다만 좀 짧을 것이다. 만기일까지는 박스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고요. 6월까지 조금 더 길게 보는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강호 대표님께는 조금 다른 섹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이렇게 급락한 와중에도 이 시장을 지지해준 섹터, 에너지, 방산, 해운을 빼놓을 수 없는데 지금 네. 시장 좀 어떤 전략으로 임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방어적인 테마로 대응하는 게 맞을까요? 일단은 이제 에너지 방산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시장에서 또 튀어가는 종목이잖아요. 네네. 뭐 아시겠지만 전쟁 발로에서 반사이익이 나오고 있는데 맹목적인 투자로 해서 접근하기에는 어려워요. 다만 변동성은 클 수밖에 없죠. 오늘 장중에서도요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뭐 해운 그리고 이제 가스 관련된 종목들 모두 다 상한가가 풀리면서 변동성이 나왔었고 크게도 빠지다가 크게도 올라갔다가 장중에 등락폭이 굉장히 거칠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는 뭐 시초가부터 회복해서 상한가에 안착한 종목들이 상당히 다수였거든요. 투자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방산 관련된 종목들 접근할 수 있겠죠. 다만 시장에 대한 수급은 기대하지 마세요.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수급은요 오늘 환율 환경이나 유가 환경에 대한 대비해서 시장이 많이 빠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수급에 이탈 없이 들어왔다. 그 자금들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한번 봐보세요. 시장에 대한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그동안에 좀 잘 나갔었던 정말 많이 올랐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는 오늘은 아직까지 고민이었어요. 네. 방향성이 크지 않았거든요. 근데 수급이 아예 없다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운 게 장중에 하락폭을 줄여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밸런스는 맞춰놓고 끝나지 않았나. 그런데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를 제외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피, 코스닥 모든 상위 종목들이 외국인 매수세가 다 들어왔어요. 그러면 뭐 내일장에 대한 반등을 조금은 예상을 해보면서 동시에 외국인의 수급 포지션이 들어왔다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시장에 대한 바스켓이 큰 종목들에 대한 주도주 성격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주도주를 분할 접근하는 것은 유효하다. 네. 다만 전쟁에 대한 이슈로 올라왔었던 방산이나 항공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 선택 안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선택한 대형주 위주로 해서 시장의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다. 네. 물론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는 안 들어왔는데 장중에 하락폭을 키웠던 것에 비해서 외국인의 매도세는 조금 줄어들었지 않나. 그런 포인트를 본다면은 저는 주도주 중심으로 해서 트레이딩이 아니라 이제부터 좀 진입을 다시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방산 에너지 관련주들 단기 트레이딩 영역인 만큼 짧게 대응 가능하신 분들만 좀 관심 갖자. 다만 외국인의 수급은 크지 않았던 점 짚어주셨고요. 이런 시장에서 실적이 받쳐주고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 기존의 주도주 반도체 주들 위주로 조금 주목해보는 전략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공포의 시장 전반적으로 전략 챙겨봤고요. 이어지는 시간 이제 여러분의 종목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AS 맛집 종목쇼의 실시간 종목 상담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AS 맛집 오늘은 어떤 종목들 실시간으로 접수됐을지 9가지 종목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상담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종목에 담긴 고민들도 바로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떤 고민들일까요? 네, 종목 고민들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은 한 분 한 분, 한 상담 최대한 꼼꼼하게 자세하게 전략 챙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로 대표님 어떤 종목 먼저 해주실까요? 저는 일단 삼성전자 뭐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삼성전자. 네, 좀 차근차근 제가 좀 설명드려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좋습니다.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분할로 매수하고 또 매수해도 될까요? 돈이 많으면 좋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보다는 중소형, 그러니까 코스닥 200 내에 있는 반도체 중견기업이나 소부장이 더 좋아요.
그쪽이 조금 더 자금이 집중화 될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이제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올라가는 동안에 좀 상대적으로 좀 쉬었던 것들이 또 이제 이번 2분기까지 랠리가 이어진다는 전제를 깔게 되면 네. 왜 2분기까지 올라가나요?라고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답을 제가 설명드릴까요? 작년부터 우리가 이 랠리가 시작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상반기에 계속 강한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면 보통 2분기까지 연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그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은 제가 유튜브 들어오면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3, 4분기 때 좀 쉬었다가 다시 긴 랠리가 이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서 내가 2분기까지 겨냥해서 한 3, 4개월은 여러분들에게는 장기 투자죠. 예. 장기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셨다가 매도하시고 하반기에 다시 재미있어 타점 보는 거, 뭐 그런 전략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뭐 분할 매수해도 좋은데 기왕이면 조금 작은 종목에서 또 대시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금 아꼈다가 그냥 삼성전자 계속 물량 유지하면서 소부장 종목을 좀 사드리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네, 답이 되었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좋지만 반도체 소부장주 시장 방향이 잡히고 조금 더 안정화되면은 조금 더 빠르게 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수급이 들어왔고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주는 반도체 소부장 위주로 좀 주목을 해보는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광우 대표님 다음 네. 상담 어떤 종목 해주실까요? 하나 시스템이요. 하나 시스템. 네. 급등했다 급하락했다가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분은 가지고 있는 분이시겠죠? 네. 왜냐하면 변동성에 대해서 바로 느끼고 계시니까. 제가 이제 어제도 사실은 방산에 대한 이슈로 해서 하나 시스템부터 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알겠다. 그런데 전전발 이슈로 해서 변동성이 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 역시도 하나 시스템에 대한 강조를 많이 드려왔지만 제가 원하는 우주 항공, 우주 통신에 대한 키워드보다 플러스 알파인 전쟁 이슈로 올라왔기 때문에 수익은 챙기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마 직접 매매하시면서도 느끼지 않았을까요?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이슈가 커지는 것을 기대하셨어요. 근데 주가에 대한 대응은 좀 하면서 대응하셨어야 되지 않나. 네. 그리고 제가 어제 포인트로 했을 때 이야기 드렸을 때 변동성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가지되 내려오면 다른 방산주 종목들 대비해서 이번에 느낀 거는 확실히 군 위성, 통신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됐고 여기에서 저기에도 위성 통신이라든지 우주 통신에 대한 이야기 스토리가 붙을 것을 기대한다라면은 저는 오히려 큰 변동 이후에 떨어지면은 다시 볼 수 있는 방산주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볼 수 있는 위치가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강조했던 포인트로 해서 모멘텀을 본다라면은 멀리 보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크게 올랐다가 크게 떨어졌지만은 전쟁에 대한 이슈, 방산에 대한 이슈로 변동되는 건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오늘은 빠진 위치로 해서 이제 마감했지만 내일장에 또 변동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는요 추가적인 대응하지 마세요. 대응하지 마시고 네. 만약에 반등에 대한 크게 나와서 매수하셨던 가격대로 복귀를 하신다면 물렸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만약에 매수하신 위치로 올라온다라면은 어느 정도 비중 관리, 정리 관점 보시고요. 매수가까지 못 올라오더라도 반등에 대한 시도 나온다면 비중 관리하시면서 차라리 오늘 가격보다 더 내려왔을 때 다시 더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장기적으로 봐도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전쟁에 대한 이슈가 붙는 거는 때가 묻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오히려 이때는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대신에 내려왔을 때는 다시 원래의 모멘텀을 접근하시는 전략. 지금 만약에 어느 위치에 어느 만큼 비중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네네. 하나 시스템은 제가 강조하는 포인트로 접근하신다면은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다. 다만 전쟁으로 움직이는 이슈에서는 팔고 잘 떠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제도 리뷰해 주신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이제는 좀 차익 실현을 해야 한다. 급등한 만큼 조금씩 차익 실현해야 한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만 우주통신이라는 모멘텀 단기간 끝날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조정을 세게 받으면 그때 다시 재진입하는 전략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우리 시청자분 매수가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손실 중이시라면 반등 시 매도 후 더 깊은 조정이 나왔을 때 재진입하는 전략 챙겨주셨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경락 대표님 다음 상담 어떤 종목 도와주실까요? 네, 아모텍 좀 설명드려볼게요. 네, 아모텍. 아모텍은 MACC 관련된 기업이에요. 네. MACC는 인간의 몸에 혈류가 흐르고 로봇은 전류가 흐르죠. 그 MACC를 만드는 기업이니까 앞으로 많이 부족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MACC 관련된 글로벌 기업들 다 주가 흐름이 살아있는데 아모텍은
MLCC의 후발주자로서 자동차 쪽에 많이 들어가요. 근데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게 로봇에 들어간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죠. 네. 테슬라를 딱 해부해서 딱 보게 되면 그 테슬라의 자율주행 자동차랑 로봇 옵티머스에 들어가는 부품이 똑같습니다. 거의 흡사해요. 그걸 통해 가지고 로봇 시대의 자동차 전장 부품이 같이 연결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현대차가 그것 때문에 또 올라가는 곳이기도 하고요. 네. 자, 아모텍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은 와우 HTS보다는 제가 이제 보는 차트를 좀 자세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이 날인 만큼 자, 주가가 한번 시세가 만들어지고 41선 부딪힐 수가 있어요. 보통 여기 부딪히고 나서 강하게 반등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냥 홀딩하는 것이 좋아요. 흔들리시나요? 처음에 내가 이 종목을 왜 샀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전장과 로봇 시대 열리게 되면 MLCC가 부족해질 것이야 라는 생각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잔파동을 만든다. 그냥 묵묵히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 단계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길게 본다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종목 아모텍에 대한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볼게요. 이광무 대표님 어떤 종목 해주실까요? 성도 ENG를 볼 건데요. 네. 아마 이제 이 질문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희 종목쇼에서 이야기를 나오면서 혹은 짚어보면서 상담 안에서도 나왔던 종목들이 또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아모텍도 아마 이현월 대표를 통해서 수익 났다가 맞아요. 시장이 좀 어려워서 빠진 게 아닐까 그쵸. 생각이 되는데 본질에 대한 모멘텀을 조금 더 준비를 다시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도 ENG 주가 차트 잠깐 볼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딱 질문하신 것처럼 클린은 실적 좋을까? 이 질문으로 접근하신 거 보니까 성도 ENG 본질은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와서 신성 ENG, 뭐 또 이경래 대표님이 한영 ENG, 뭐 그다음에 이제 그밖에 환경 관련된 이 장비 회사들 많이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성도 ENG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있지만은 사실 주목받을 하는 것은 클린룸에 대한 사업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성도 ENG에 대한 그 표를 보시게 되면은 수출 동향도 상당히 큽니다. 근데 아직까지 뉴스를 좀 봤을 때 어느 지역군에 대해서 수주를 준비하고 있는지는 저는 아직은 확인을 못 해봤어요.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신성 ENG를 많이 봤는데 성도 ENG도 클린룸에 대한 사업. 저는 이제 미국 대미 투자에 대한 키워드를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대미 투자에서 사업을 좀 진행하게 되면은 절대적으로 환경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모든 공장, 모든 반도체 시설이 환경에 대한 관련된 시설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칠러 장비, 클린룸 장비 이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거쳐서 좀 본다라면은 성도 ENG도 그 관련돼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어제까지 시세 좋았다가 오늘 내린 거는 아마도 시장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오른 것에 대한 차익성 욕구가 좀 컸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장에서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하방 지지 아래꼬리가 잘 나왔는데 내일은 십자 도지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반등이 시도된다. 그러면은 단기 차익 실현 자리가 나오거나 요 자리가 또 지켜졌을 때 그 다음 날은 반드시 단기 흐름이 나와야 돼요. 차트로 봤을 때 내일하고 모레 집중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흐름 상태는 전쟁에 대한 이슈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을 줄 때나 아니면은 매수가에 대한 기회를 주거나 아마 좀 변동성이 나올 때는 꼭 비중 관리를 하셔야 된다. 내일하고 모레 꼭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내용은 좋으니까 다시 한번 주가가 정비됐을 때 또 보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주가 추이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성도 ENG 상담 만나봤습니다. 이경래 대표님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볼게요. 어떤 네. 종목 해주실까요? 안 하려고 하다가 심택. 심택. 네. 자, 그 삼성이 12월 말에 이제 재고가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삼성은 새로운 모듈과 새로운 패키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이 가지고 있었던 대부분의 디램과 낸드의 재고가 떨어진 것이 4분기이기 때문에 1월 달부터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새로운 것들, 쌤뺑이라고 하죠. 새로운 것들이 지금 또 디램과 모듈, 낸드 모듈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심택의 실적은 또 DDR5나 GDDR7 등등 새로운 품목이 될 겁니다. 새롭게 가격 협상을 심택은 했겠죠. 할 수밖에 없고 금값이나 돈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1분기나 2분기가 기저효과로 인해 가지고 어닝 서프라이즈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당연히 들고 가는 것이 맞는데 기술적으로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같은 날은 누구나 힘든 날입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박스를 그리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박스 하단으로 떨어졌고요. 근데 중요한 건 추세가 무너졌냐? 그렇지가 않아요. 아직까지 41선
위에 11선에 놓여지는 상황에서 지금 딱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변곡점에 와 있거든요. 오늘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은 많이 있어요. 앞으로 이거에 인해 강한 반등 나오게 되면 또 추세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기다렸다가 판단해도 됩니다. 네. 손절은 나중에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워낙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하락의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대응보다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자 이야기해 주셨고요.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광훈 네. 대표님 어떤 종목 도와주실까요? 대한항공인데요. 대한항공. 아무래도 이제 전쟁과 같은 지정적 리스크로 인해서 뭐 매크로가 많이 바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유가에 대한 상승은 사실 항공주에게는 조금 부담적인 요인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전쟁과 같은 리스크가 장기화된다면은 경기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대한항공과 같은 경기 관련된 종목들은 좀 부담이 돼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전쟁에 대한 이슈로 해서 변동성이 나오는 다른 산업보다 항공주는 먼저 대처가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유가에 대한 변동성이 큰 시점인데 그래서 이제 대처가 조금 아쉬웠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대한항공에 대한 추이를 기대를 해본다면은 화물 운송권하고요. 네. 그리고 이 대한항공이 정비 사업으로 진출하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경영권 분쟁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은 너무나 오랜 시간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진 않고 네. 화물 운송권을 본다면은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화물 운송 무엇을 많이 하냐면은 반도체에 대한 운송이란 말이에요.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은 여전히 좋아요. 이쪽에서 수익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화물 운송에 대한 비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되는 시기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항공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전투기도 그리고 이제 이 여러 가지 이 항공 산업에서의 방산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의 정비 능력을 여기에 끼게 아니라 MRO 쪽 시장도 기대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라면은 반등의 기회는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지금은 제일 취약한 업종 중에 하나이죠. 유가에 대한 부담을 직격탄을 맞는 것이니까. 그래서 가능하면은 빠져나오는 전략, 시장의 하락을 멈추고 반등 나면은 이 종목 선택보다 다른 종목 선택이 더 빠를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그때는 과감하게 차라리 반도체, 모르겠다면 지수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한항공에 대한 반등 포인트는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뉴스가 된다면 그때는 탁 던지세요.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화물 운송권과 정비 사업으로의 확장을 잘 체크를 해보자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경래 대표님 어떤 종목 도와주실까요? 흥구석유. 흥구석유. 고민이에요. 따상이라 불안해요. 아무래도 에너지 관련된 거니까 네. 진정화적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반사이익을 얻는다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가 서두에 이 거래에 인해 시장에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반등 나오게 되면 이런 것들은 또 조정이 아주 깊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때마다 매도한 다음에 다시 재매수 타점을 보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을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 지정화적 리스크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네. 이번 지정화적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올라온 종목들은 시장이 돌아서게 되면 당연히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굉장히 강한 따상의 흔적이 남아있고 오늘 아래꼬리 잡고 또 올리기도 했거든요. 추가적인 상승 때마다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분할 매도해가지고 현금 만든 다음에 시장 돌았을 때 뭐 반도체를 사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주도주가 무엇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차익 실현 석성이 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시장 반등 시 또 다른 움직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있을 때마다 현금화하는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현금화 이후 이제 반도체 소부장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로 교체 매매 전략까지 챙겨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볼게요. 네. 이광훈 대표님. 대명 에너지. 대명에너지. 왜 샀을까? 뭘로 샀을까? 시청자분에게 한 번만 더 물어보고 싶은데 네. 피레침에 물렸다라는 거는 요 근래 움직임 바로 어제 접근하신 게 아닐까. 전쟁에 대한 이슈 때문에 에너지 관련된 종목에 대한 접근, 시초가부터 상한가를 찍고 있는 종목을 접근하지 못하니까 후발해서 갭상승으로 그 다음에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접근하셨다면은 큰 오산. 유가 아니면은 석유 가스 쪽으로 움직임이 나왔는데 대명에너지는 이름에 에너지 있지만은 재생에너지란 말이에요. 네. 기업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료 이걸로 볼게요. 대명에너지의 기업 개요에서 관계사를 볼 수 있는데 전부 다 풍력이에요. 그린 에너지, 태양광도 포함되어 있을 텐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석유, 가스, 에너지가 아닌데 설마 이름에 에너지자 때문에 들어가신 거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이고 네네. 다만 이제 이 대명 에너지라는 것에 그래도 접근하셨다라면은 우리가 이제 국민성장 펀드 그리고 벤처 투자 펀드 이로 인해서 증시 부양에 대한 정책 카드를 꺼낸 정부이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성장 펀드의 첫 번째 정책 중에 하나가 풍력 정책입니다. 신한 우위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인데 그 내용이 나올 수 있는 시기에는 반등에 대한 기회는 있을 것 같다. 다만 피레침이라는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어제인 것 같은데 사실 당장의 어제의 위치를 따라오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좀 힘드시겠지만은 지금 현재 위치는 본질에 대한 가치는 새로운 신정부의 신사업에 대한 관점이라서 저는 기다릴 수는 있겠지만 네. 지수가 반등 나왔을 때 먼저 우선권으로 해서 올라올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더 사는 건 절대 하지 말자. 일단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명 에너지 상담 만나봤고요. 저희 한 종목 딱 남았습니다. 오늘은 다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경래 대표님 마지막 상담 바로 도와주실까요? 제가 해야죠. 네, 유한양행. 유한양행. 예. 유한양행은 실적이 받쳐주는 제약회사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빠진 것은 뭐 실적이랑 무관하게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저평가다 뭐 성장성에 있다 이런 논리랑 무관하게 시장이 빠져서 빠진 거란 말이죠.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시장이 반등 나올 때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다시 잘라가지고 새롭게 포트를 구성하시면 돼요. 더 유한양행보다 더 좋았던 게 뭐가 있지?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도 좋았고 삼성전기도 좋았고 또 반도체 소부장도 좋았잖아요. 그런 것들 위주로 이동하는 것이 좋겠죠.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본인의 잘못이 아니고요. 이거는 네. 투자를 잘하고 말하고도 없었어요. 그냥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오늘 폭포수로 내린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선에서 자르면 되겠냐. 11만 원 정도 선에 오게 되면 10만 5천 원이나 11만 원 사이에 오게 되면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시장은 다시 반등 나올 테니까요. 네. 그때 가서 새롭게 포트를 구축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등은 나올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유한양행 챙겨주신 1차 목표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9가지 상담 다 해드렸는데 아까 전에 흥구석유 상담을 잘 못 들으신 시청자분이 있다고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리자면은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 지금 워낙에 또 가파르게 오른 만큼 시장이 반등 시 다른 움직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마다 차익 실현하는 전략 챙겨주셨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댓글에 상담 감사드린다고 사실 이런 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도 잘 안 들어오실 것 같거든요. 그래도 희망이 생겼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내일은 꼭 웃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이어지는 시간 두 분이 오늘 시장에서 주목한 단 한 종목은 무엇인지 찾아보러 가겠습니다. 오늘의 파이널 픽 종목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두 분이 주목한 종목을 공개하고 서로 치열하게 분석해서 최종 단 하나의 종목을 뽑아내는 시간인데요.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기회로 볼 종목은 무엇일지 오늘의 파이널 픽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경락 대표님은 테크윙 선택해 주셨고요. 이광무 대표님은 한미반도체 선택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테크윙부터 4가지 키워드 공개합니다. 네, 본격 장비 반입, 큐브 프로버, HBM4, 낸드 가격 상승이라는 투자 포인트 갖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바로 들어볼까요? 근데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 반응을 보니까 네. 이게 시장이 한 번 급락하니까 다 두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자, 급락 뒤에 급등 있습니다. 쉽게 여기서 안 죽어 AI 법을. 네. 좀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장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종목이 떨어진 경우가 있잖아요. 다시 또 올라왔을 때 차분하게 또 고민해 보면 돼요. 너무 급하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 강조드리면서 오늘 테크윙을 가져온 이유는 어제 제가 장기 종목으로 이 종목 가져왔다가 맞아요. 오늘 빨간불 들어오는 종목이 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없으니까 이거라도 좀 가져 나오자. 근데 이광무 대표님 전략도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 강하게 들어왔던 게 오늘 많이 좀 빠진 거 들어간다. 이것도 네네. 좋은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테크잉은 오늘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큐브 프로브가 본격적으로 장비 난입이 되는 것 같아요. 반입이 되는 것 같아요. 요것이 계속 2월 돼가지고 저번에 그 기업 IR 때 또 2월 된다고 얘기하니까 주가 막 내려오고 그랬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1분기나 2분기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장비 반입이 되는 것으로 추정이 돼가지고 오늘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낸드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낸드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SSD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낸드 핸들러, D램 핸들러, 메모리 핸들러 전문 기업이니까 메모리 업황 특수에 당연히 동사도 포함될 수밖에 없고요. 또 테크잉은 메모리 후공정 전문 기업이다 보니까 후공정이 지금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커스텀 메모리 시대. 여기에 수혜주로 떠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의 주가가 계속 못 갔어요. 다른 장비들은 다 신고가 행진을 펼치는 동안 테크잉은 이래저래 잡음이 많다 보니까 못 가는 상황에서 기관 쪽에서 이제는 볼 때가 됐다. 이 어려운 장에서도 달라붙는 걸 보면서 기관 쪽에서의 확신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보죠. 좋습니다. 자, 실적은 뭐 올해부터 많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고요. 뭐 프로브 스테이션, HBM 장비 이런 거 만든다. 뭐 이런 건 뭐 다 아실 테고요. 자, 기관 쪽에서의 매수가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오는 것이 특히 연기금이나 사모펀드와 같은 굵직한 담화들이 들어오는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자, 거래량 터지면서 바닥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모양 만들어 가고 있죠. 근데 오늘 시장 안 좋았으니까 윗꼬리는 달렸지만 여전히 차트 점수 95점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계속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가져나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댓글에 반버지 이경락 대표님 덕분에 그나마 좀 위안이 된다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 들어온 외국인의 수급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다. 어제도 소개를 해주시긴 했는데 오늘 파이널픽 종목으로 다시 한번 포인트 짚어준 테크윙 주목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윌리엄님께서 제가 어저께 내일부터는 이광무 대표님 먼저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했었는데 오늘 저희 네. 그럴 정신이 없었잖아요. 그 부분을 또 콕 짚어서 기억해 주시고 계시네요. 오늘 어쩔 수 없이 네. 두 번째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훈 대표님의 네. 파이널픽 종목 한미반도체 이 종목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가지 키워드 네. 공개가 됐는데 자세한 이야기 바로 들어볼게요. 일단 지수에 대한 반등이 연출된다면은 바스켓 순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수에 대해서 먼저 보셔야 되겠고 지수의 순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반도체 중심이 아닐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방향성도 중요하겠지만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올라가는 그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소부장도 같이 움직이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한번 힘을 내주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도 그랬는데 반도체 소부장에서 뭔가 이 트리거를 발생해서 물량을 떠넘기고 떠나는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뭔가 그동안에 놓쳐왔던 반도체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이 아무래도 반도체 소부장 외에서 가장 큰 바스켓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오테크닉스를 제외하고는 한미반도체가 제일 큰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오늘자에서 움직인 종목들 보시면은 이오테크닉스, PSK홀딩스, 한미반도체 이와 같이 좀 굵직하고 큰 반도체 종목들이 먼저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수급의 동향을 봤을 때 내일장에서는 반등 시도를 기대하고 있고 그 장에서 한미반도체 대표적인 종목이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네. 특히나 이제 고객사를 다양하게 두고 있고 TC본도에서는 절대적인 시장에 대한 위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종목이니까 장기적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차트 한 번만 좀 더 보겠습니다. 네. 이 한미반도체에 가장 걱정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야, 시장이 폭락장인데도 이렇게 오른 종목을 볼 수 있을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올라섰던 한미반도체에 대한 추이는 HBM3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접근하는 거는 HBM4고 추후에 HBF가 될 수도 있어요. 특히나 이제 HBM4 쪽으로 해서 이 마이크론, 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다 기술에 대한 격차가 크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은 장비를 누가 빨리 들이느냐의 차이일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모든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한미반도체에 대한 관심, 그밖에 본도 장비가 아니더라도 그밖에 세계 시장의 점유율이 높은 장비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을 배경으로 해서 내일은 바스켓 투자를 해보자. 한미반도체를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에 대한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두 종목 다 테크윙이나 한미반도체나 반등할 때 이 상승의 움직임에 좀 소외가 되지 않을 종목들로 오늘 좀 꾸려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이 더 많이 되실 것 같은데 테크윙과 한미반도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게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 어떻게 고민을 조금 하시고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이거 뭐 서로 좋고 나쁘고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한미반도체 수급 부착 다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죠. 네. 맞아요. 둘 다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맞아요. 테크닉도 둘 다 네. 그 기존에 수급 부착 됐던 종목이니까 저는 또 어제 또 얘기했었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동생이 양보를 해야 되지 않나. 동생 그럴까요? 사실 두 종목 다 예전부터 많이 강조해 주셨던 맞죠. 종목들이라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희 종목쇼 항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라면 근데 아실 것 이경무 같아요. 대표가 잘 고른 게 코스피 200에 한미반도체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원래 이런 것들이 또 올라갈 때 빠르게 올라가요. 그래요? 그래서 선택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건 제일 크죠. 동생이 양보했으면 좋겠네요. 아,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생각은요. 시청자들을 위해서 시장 어렵기 때문에 내일장에서 그래서 선택권의 우선순위는 한미반도체.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대한 취지에 맞게 좀 긴 포트폴리오 운영한다면은 지금 가격적인 위치가 좋은 테크윙. 아, 알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약간 한 줄 요약으로 전략까지 좀 챙겨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파이널픽 고르기는 해야 되니까 마음의 네. 준비가 되셨다면 바로 팻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네, 하나, 둘, 셋. 오늘은 이경락 대표님의 테크윙으로 동생이 양보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윙을 비롯해서 한미반도체도 저희 수급 포착 종목 중에 하나이긴 하니까요. 계속해서 주가 추이 리뷰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이널픽 종목까지 공개를 했는데 지금 사실 삼성전자가 또 애프터마켓에서 오르고 있는 모습 인상적이거든요. 내일도 굉장히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잘 챙겨봐야 할 것 같은데 못다한 이야기 어디서 나눠주실지 이경락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내일 오후 1시에 한국경제 TV 들어오시면 돼요. 오늘도 힘들었죠. 힘든 날 여러분들에게 힘과 용기 그리고 왜 기다려야 되는지 어떻게 전략을 잡아야 되는지 다 설명드리거든요. 외롭고 힘들 때 저를 찾아오십시오. 한국경제 TV 유튜브 무료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무료입니다. 매일 낮 1시, 평일 낮 1시에 진행합니다. 한국경제TV 유튜브 입장하셔가지고 이경락 대표님 얼굴 클릭하시면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함께 하셔서 내일 시장도 이겨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경락 대표님은 저희 잠시 후에 네. 또 만나볼 수 있잖아요. 오늘도 합니다. 네, 시장이 힘들지만 그렇죠. 많이 지치셨겠지만 쉬실 분들 빨리 쉬시고 또 아직 못 쉬고 계신 분들은 또 그래도 편안하게 마음을 좀 달래줄 수 있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5시 10분에 시작을 할 테니 지금 한국경제TV에 열려있는 제 이강무 전문가의 얼굴을 클릭해 오시거나 유튜브에 오시기를 찾아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좋을 때나 시장이 좋지 않을 때나 이렇게 든든한 두 분이 계셔서 그래도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5시 10분 한국경제TV 홈페이지 입장하시면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하시고 못다한 전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종목쇼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